안녕하세요. 삼성 계정 개인정보는 언제나 맑음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김종구입니다. 삼성 내 많은 서비스와 여러 서드파티의 중심이 되는 삼성 어카운트는 항상 무중단으로서 서비스를 개발 및 배포하고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대규모의 트래픽 속에서 카프카를 이용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경험과 그 과정 속에서 얻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 어카운트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코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구입니다. 전 세계 삼성 계정 사용자들의 국가별 라우팅 권역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카프카 기반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담당하며 삼성 어카운트의 고가용성과 빠른 성능 및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 어카운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특징,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특성과 제약사항들을 고려한 암호화 설계 방법들을 설명하고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들과 또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 어카운트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삼성 어카운트는 전 세계 18억 사용자 계정을 기반으로 256개국에서 60개 이상의 서비스와 앱을 하나로 이어주는 계정 서비스입니다. 삼성페이, 스마트띵즈, 삼성헬스 등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웨어러블, TV,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어카운트는 유럽, 미주, 아시아, 중국 총 4개의 거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약 70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4개 권역에서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토탈 초당 270만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초당 20만 이상의 DB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대규모 트래픽들은 모두 사용자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삼성 어카운트는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VPC를 활용하여 외부의 접근을 제한하고 와플을 이용하여 외부의 공격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서버에서 인증을 통해 본인의 정보만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서버 간의 통신 시 IP allow 리스트와 인증 기반 암호화 로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빗 서브넷이라는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운영되고 시큐리티 그룹 설정과 롤베이스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KMS 암호화 키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암호화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방식들을 이용하여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3중, 4중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클라우드 벤더의 해킹이나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탈취 등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데이터베이스 내 모든 사용자의 개인정보, 즉 PII 데이터들을 컬럼 단위 암호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솔루션으로는 저희 빅데이터 센터에서 개발한 DKMS라는 삼성전자 암복화 솔루션을 이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암호화의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럼 단위 암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별것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저희에게도 그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번 장부터는 암호화 작업들을 위한 고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는 크게 4가지 주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의 중단 없이 암호화 및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들과 실시간 데이터들을 빠른 성능으로 암호화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를 하면서 DB 스키마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발생 시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롤백 계획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이유와 함께 설명드리고 각 아키텍처 드라이버에 대한 최종 구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무중단 암호화 및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에는 전 세계에서 24시간 서비스되는 환경과 60개의 연관 서비스와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어카운트에 장애 혹은 서비스 성능 저하가 생긴다면 그 영향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운영되고 있는 DB와 서비스에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은 IO 부하를 발생시키고 문제 발생 시 복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일단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DB를 복제해서 오프라인 상태의 복제 DB를 생성했고요. 그리고 그 복제 DB의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 아무아와 아무아 DB로의 마이그레이션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무아 DB를 바라보고 있는 암복화 로직이 포함된 서비스들을 미리 배포해두고 트래픽을 전환하는 방식의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이용하여 기존 운영 서비스의 영향도가 전혀 없도록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고려사항은 빠른 속도로 대용량 대이터의 암호화와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DB의 암호화 대상 데이터가 US 기준으로는 약 150억 개 이상, 총 4개 권역에 500억 개 이상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 도중에도 전 세계에서 사용자의 생성, 수정, 삭제 정보들이 24시간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마이그레이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신규 요건에 대한 개발 작업의 리소스가 두세 배 이상 들고 그 리스크 또한 커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배치 방법을 사용한다면 마이그레이션만 권역당 한 달 이상 예상되었고 4개의 권역을 모두 작업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마이그레이션하고 실제 트래픽 속도보다 빠른 암호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인 카프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의 순서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된 오프라인 DB에서 카프카 커넥터를 이용해 데이터 전체를 병렬 처리를 위한 카프카 메시지로 발행하고 그리고 해당 메시지를 암호화 서비스에서 읽어 암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가 완료된 데이터는 또다시 카프카 메시지와 커넥터를 이용해 암호화 DB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카프카 커넥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구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DB 스키마 변경이 포함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플레인 텍스트를 암호화하게 되면 키 로테이션이나 난수 삽입 등으로 인해서 암호화 결과값이 매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암호화 대상인 데이터가 DB 인덱스의 키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값이지만 저장된 데이터는 다르기 때문에 인덱스가 올바르게 동작하지 못합니다. 결국 해싱이라는 추가적인 암호화가 필요했고 한 개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두 개의 컬럼에 나누어 저장했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본 DB와 암호화 DB의 스키마가 달라지기 때문에 암호화와 동시에 데이터 안에 DB 스키마를 수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암호화 DB에 문제없이 업데이트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빠르고 문제없이 복구할 수 있는 롤백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운영에서 작업하기에 앞서 개발, 검증계의 환경에서 미리 여러 번 테스트하더라도 운영계에서의 돌발 상황은 100%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필수로 롤백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롤백 플랜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의 정합성입니다. 트래픽을 전환하게 되면 모든 트래픽이 새로운 서비스와 DB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용자 생성, 수정, 삭제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때 롤백을 위해 단순히 트래픽을 기존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신규 서비스에 들어왔던 데이터들은 유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양쪽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파이프라인의 정반대의 동작을 하는 역방향 복호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서 암호화 DB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기존 운영 DB에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신경 쓰지 않고 빠른 트래픽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아키텍처들을 어떻게 조합하였고 어떤 기술을 사용해 구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카프카 커넥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프카 커넥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외부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그 안에서 동작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커넥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요. 외부의 데이터 소스를 카프카 메시지로 발행하는 소스 커넥터와
메시지를 읽어 외부로 보내는 싱크 커넥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데비줌 커넥터와 데비줌 JDBC 싱크 커넥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비줌 커넥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데비줌 커넥터는 크게 CDC와 스냅샷 기능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점을 캡처해서 카프카 메시지로 발행해 주거나, 그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시점의 모든 데이터를 카프카 메시지로 스트리밍하는 동작을 제공합니다. 그 해당 메시지를 제이슨 형식으로 받으면 가장 위에 DB 스키마가 들어가고, 그 아래 메타데이터와 변경 전후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공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JDBC 싱크 커넥터는 카프카 메시지를 읽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비줌 커넥터를 사용한 최종 구현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복제 DB를 생성하고 데비줌 커넥터를 붙여 스냅샷을 진행했습니다. 로우 데이터들이 메시지로 발행되면 암호화를 진행하도록 카프카를 구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복제 DB를 기존 DB에 복제를 뜬 시점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제 시점 이후에 들어온 실시간 트래픽들에 대한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DB 복제를 진행하기 전에 운영 DB에 또 다른 데비줌을 붙여서 CDC로 실시간 트래픽들을 메시지로 쌓아놓고 복제 DB의 생성과 암호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암호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쌓아놓았던 메시지를 소모하면서 실시간 데이터까지 따라가도록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과 암호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데이터는 실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예시를 위해 그려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를 하게 되면 DB의 스키마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암호화 DB의 새로운 스키마로 빈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 이후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데비줌 커넥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스트리밍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암호화 서비스가 해당 메시지를 읽어와 DB 스키마 부분을 새로운 테이블에 맞게 수정을 하고, 또 동시에 페이로드의 값들을 암호화합니다. DB 스키마의 수정과 데이터의 암호화를 마친 최종 데이터를 카프카 메시지로 다시 발행하고, 마지막으로 싱크 커넥터를 이용해 암호화 DB에 업데이트하도록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서비스를 안전하게 전환 및 롤백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기존 서비스인 오리진 서비스와 암보코아 로직이 포함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띄워놓고 각 서비스들을 바라보는 인터널 DNS를 생성합니다. 기존 오리진 서비스를 바라보던 상위의 인터널 DNS의 타겟을 기존 서비스가 아닌 새로 생성한 DNS들을 바라보도록 하여 DNS의 레이어를 한 겹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전환 시점에서 상위 DNS의 타겟에 대한 웨이트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대규모 서비스의 트래픽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아키텍처 드라이버들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구현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DNS의 웨이트 조절을 이용해 트래픽 전환을 하고, 복제 DB로부터 암호화 DB를 생성한 뒤에 원본 DB와 암호화 DB가 실시간으로 서로를 동기하도록 구현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이나 공유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용량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의 성능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암호화 과제 당시에 매우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암호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했던 요구사항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성능 개선, 즉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여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많은 시도 중에 가장 효과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 커넥터에서의 성능 개선 사례입니다. 가장 먼저 소스 커넥터의 프로듀서 설정 중 배치 설정인데요. 여러 번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매번 고정된 네트워크의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량을 늘리려면 배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듀서에 기본적으로 배치 처리에 대한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에 대한 옵션과 배치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링거.ms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링거.ms의 기본 설정이 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카프카 프로듀서가 가능한 빠르게 메시지를 전송하게끔 하기 위함인데, 이는 실시간성 요구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 값을 올려 배치 처리를 활성화하고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메시지를 압축해서 프로듀서의 성능을 좀 더 개선시켰는데요. 옵션 중 Gzip과 LG4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메시지가 작고 네트워크 대역폭이 넉넉한 저희는 LG4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용량 스냅샷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스트리밍하기 위해서 데비즈움의 병렬 처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데비즈움은 특성상 순서 보장과 트랜잭션의 원자성 유지를 이유로 태스크가 오직 한 개로만 고정되어 동작해서 원천적으로는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테이블을 바라보는 여러 개의 데비즈움을 붙여 물리적으로 병렬 처리를 진행하였고,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큰 테이블의 데이터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4대의 데비즈움 커넥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싱크 커넥터에서의 성능 개선입니다. 첫 번째는 병렬 처리와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시지의 파티션의 개수를 늘리고 그에 맞게 커넥션의 태스크 개수를 할당했습니다. 수많은 성능 테스트를 거쳐 결과적으로는 100개에 가까운 파티셔닝을 진행하여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벌크 인설트를 하기 위한 배치 옵션입니다. 저희가 암호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시점에 해당 데비즘 JDBC 싱크 커넥터도 배치 옵션이 추가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직 정식 버전으로 배포가 진행되지 않아서 해당 코드를 직접 빌드하여 테스트 및 개발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더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배치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 전 버전 대비 CPU 사용량은 40% 수준에서 DB 라이트 속도는 20배 이상 성능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은 다행히 운영 작업 전에 정식 배포되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쓰기 성능 개선 부분입니다. 카프카 최적화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쓰기 부분에서의 성능 병목이 생겼고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커밋을 비동기로 동작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디스크의 플러시가 완료된 이후에 클라이언트에게 커밋 완료 응답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 리스크는 거의 없지만 라이트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복제 DB의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오프하여 DB 쓰기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었고요. 이후 데이터 정합성을 위한 검증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덱스 제거입니다. 암호화 대상 테이블 중 가장 큰 테이블의 경우 약 40억 개의 데이터를 들고 있었고 7개의 인덱스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테이블들을 이용해 인덱스의 유무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속도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해당 테이블들을 카프카 메시지로 발행하는데 거의 동일한 시간이 걸렸지만 인덱스가 있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모두 DB 업데이트 되는 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인덱스가 없는 경우에는 메시지의 발행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동시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별 속도를 분석하였고 가장 느린 구간에서는 3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마이그레이션 성능을 매우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부분에서의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카프카의 순서 보장 이슈입니다.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카프카의 특성상 여러 개의 파티셔닝이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순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 보장이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파티션에 할당시켜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메시지 키입니다. 사용자의 생성, 수정, 삭제 데이터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저의 고유 아이디를 키로 설정하여서 동일한 파티션에 할당하였고 순서가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양방향 동기화 파이프라인 구축 시에 무한 루프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복수 개의 데이터 소스를 동기화하는 양방향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때 잘못하면 데이터에 순환이 생기고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싱크 커넥터에서 DB에 라이트를 할 때
업데이트 타임을 비교하도록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보다 최신 데이터일 경우에만 DB에 업데이트하도록 해서 무한 루프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시간 검증에 대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 그리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각 모듈별 유닛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전체 파이프라인과 서비스를 결합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복제DB의 스냅샷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이후에는 양 DB 간 정합성을 확인하는 인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에서 수차례 에이징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 여러 테스트 중 파이프라인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검증을 담당했던 테스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중단, 무장애를 보장하고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이 깨지지 않도록 별도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동작 방식은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 해당 데이터 키를 이용해 타겟 DB에 쿼리를 날리고 해당 쿼리된 값을 역으로 암목화 및 DB 스키마를 원복해서 로우 데이터와 비교하게 했습니다. 인풋이 들어오지 않거나 비교 시 데이터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독과 슬랙을 통해 알림이 오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검증 서비스를 개발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구현하였고 데이터 형태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작업들을 운영계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배포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카프카를 이용한 암호화 파이프라인에 집중해 매우 간소하여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는 데만 반년이 넘게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데이터의 암호화 외에도 DB 레거시 데이터 및 테이블의 최적화를 함께 진행했으며 관련 서비스들의 암묵 코어 로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백 개의 쿼리와 로직이 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검증이 있었습니다. 삼성 어카운트 내 개발자들은 물론 DBA 팀, 데브옵스 팀, HQ 및 해외 운영팀 다수가 함께 진행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합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를 실수 없게 진행하기 위해 런북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스텝을 구체화하여 모든 단계를 정의했고요. 오너들을 지정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모든 관련자들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발, 검증 내에서 각 권역별 수차례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는 운영계에서 단 한 건의 실수 없이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준비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 인원이 함께 준비를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수행 과정에서는 US 권역의 약 150억 개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 암호화 및 마이그레이션에 약 37시간,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서비스 배포 및 트래픽 전환에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성능 튜닝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기대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내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또한 롤백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이슈와 VOC는 없었으며 실제 암호화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로직과 쿼리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최적화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암호화 전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이 완벽하게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에서 카프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카프카라는 기술에 대한 경험과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 어카운트라는 글로벌 서비스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곳에서의 경험은 매우 값지고 저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 문장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동 서비스들이 눈치채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공적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지금까지 삼성 어카운트의 김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